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현이고요. 혹시 제가 세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조사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저께 세션 중에 LWRP에 대해서 설명하는 SRP랑 LW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션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하나라도 듣고 오셨다 하신 분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LWRP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그 LWRP라는 새로운 랜더 파이프라인 상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각종 그래픽 효과라든가 그런 걸 구현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LWRP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소개는 시켜드리진 않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는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LWRP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점들 좋다 뭐 세세하게 뭐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코딩 없이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딩 없이 막 커스터마이징하고 코딩 없이 막 그래픽 효과를 구현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개념을 전혀 몰라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노멀 벡터가 뭔지 아니면 뭐 월드 스페이스, 뭐 스크린 스페이스 그런 개념이 뭔지 하나도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듣기 원하시고 들어왔다 하시면은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도 뭐 나중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았다가 나중에 이게 영상들 다 레코딩돼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한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반복해서 보시면 좀 재미는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여기서 본인이 아티스트다 하시는 분. 네. 그럼 나머진 다 프로그래머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다 하시는 분. 예. 예, 그렇군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코딩 없이 커스터마이징 하는 내용들라 사실 뭐 쉐이더 그래프라든가 뭐 그런 것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프로그래머 분들은 직접 타이핑한 걸 더 소원하지 이 노드로 막 그 화살표로 그려가면서 하시는 거를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심심하지 않게 상품이 있어요. 이게 와 감사합니다. 이- 박수까지 박수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유니티 그래픽스 최적화 스타트업이라는 책인데 제가 쓴 거고요. 2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지루하지 않게 좀 이거 어떤 형태로든 나눠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LWRP 그러니까 Lightweight Render Pipeline 줄여서 LWRP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Lightweight 경량화시키는 랜더 파이프라인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우리가 랜더 파이프라인 따로 뭐 해봤자 구분해봤자 디퍼드, 포워드 그런 식으로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포워드 기반이고요. 포워드 기반으로 이 랜더 파이프라인 기존 거를 좀 더 경량화시켜가지고 모바일라든가 VR라든가 그런 성능에 민감한 플랫폼에서 잘 돌 수 있도록 좀 새로 커스터마이징한 새로 저희가 만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고 이건 그냥 뭐 오픈 소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스가 그냥 공개가 돼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니까 이걸 직접 뜯어 고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직접 코딩으로 뜯어 고치신다기보다는 그 위에 살짝 커스터마이징하길 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LWRP로 만든 그런 데모입니다. 뭐 게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이런 데모예요. 보시면 물 반사라든가 물 굴절이라든가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 같은 각종 효과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그래픽이 모바일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꽤 괜찮거든요. 물론 어저께 막 키노트에서 보여드렸던 뭐 헤리틱 데모라든가 뭐 BMW라든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VR에서 이런 퀄리티로 돈다 아니면 모바일에서 이런 퀄리티로 돈다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퀄리티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론 받아들이신 분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GitHub으로 공개가 돼 있고요. 이 데모를 받아 보시면은 LW에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렌더링하는구나 하고 직접 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뭐 리소스라든가 그런 것도 다 통째로 공개가 돼 있는 그런 데모고요. 물론 그냥 이 리소스를 그대로 상업적으로만 쓰지 않으신다면은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분석하고 뭐 개발의 토대로 삼고 뭐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 데모를 보시면은 물 굴절이라든가 반사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몇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LWRP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효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직접 코딩으로 이런 랜더 파이프를 뜯어 고치고 효과를 추가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뭐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코딩 없이 그냥 랜더 패스를 추가하고 좀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시면 되게 쉽고요. 물론 이 밥아저씨 영상 보시면은 쉽다고 느끼신 분도 있고 멘붕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사실 전 어릴 때 이거 보고 바로 꽂혀가지고 유화 사고 막 캔버스 사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아마 쉽다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제가 데모 링크를 안 적어놨구나. 이런 제가 실수로 이 데모 링크를 안 적어놨네요. 잠시만, 지금 하나 쳐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지금 GitHub에 공개가 돼 있고요. 예. 그냥 유니티 테크놀로지에서 LWRP 커스텀 렌더 이그젬플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니면 그냥 유니티 테크놀로지 GitHub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되게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튼 이 GitHub으로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코딩 없이, 그러니까 렌더 패스를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LWRP 상에서 렌더 패스를 추가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단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데모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여드릴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맛배기로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감이 바로 오시죠? 뭐 AOS 장르라든가 아니면 뭐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라든가 뭐 TRPG RPG 장르라든가 핵앤슬래시 장르라든가,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막 움직이다가 건물에 가려지면은 이 캐릭터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실루엣 정도는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 표시 같은 경우는 이런 패스를 추가하려면 기존에는 코딩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간단한 버튼 몇 번 클릭으로 이런 패스들을 추가할 수 있고, 물론 여기 있는 뭐 디더링 쉐이더라든가 그런 것들은 쉐이더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딩을 뭐 타이핑을 한 줄 없이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굴절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굴절 효과가 들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좀 전반적으로 그레이스케일 톤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채도를 낮추고 가까이 있는 건 채도를 높이고, 그런 식으로 후처리 같은 느낌도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효과들을 다 그냥 코딩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WRP를 아마 모르시면은 LWRP부터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니티 허브가 2.0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는데, LWRP를 적용시키려면 기존 프로젝트 만드시던 대로 뉴해서 만들 때 이 3D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 말고 LWRP라는 라이트웨이트 RP라는 이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시작할 때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니티 버전을. 근데 유니티 버전을 선택하실 때 2018.3 버전, 2018.3 버전까지를 하면 여기 보시면은 LWRP가 프리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8.3 버전까지는 이 LW 파이프라인이 프리뷰 버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식 버전이 아니고 2019.1 버전부터는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라는 태그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1 버전부터는 이 LW 파이프라인이 안정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프리뷰 태그가 빠져 있다고 해서 뭐 더 이상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기능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는 그 상용 프로젝트에서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시작을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좀 뭐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젠 정식 버전으로 하고 잘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듭니다. 유나이트 2019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생성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LWRP라는 거는 유니티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빌드 파이프, 그 렌더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새로 확장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리소스도 다운받고, 그리고 아까 템플릿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템플릿 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리소스를 있어서 이 LWRP에서는 씬이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거긴 한데, 그런 간단한 씬이 있기 때문에 그 씬에 대한 리소스도 다운받고 하다 보니까 예전엔 그냥 빔 프로젝트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고 그리고 임포트 프로세스를 계속 거치고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는 다 된 거 같네요. 사실 테더링이라 느리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W 프로젝트를 그냥 빔 프로젝트를 만들고 패키지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추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LWRP를 얻는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환경 세팅 같은 게 이미 돼 있는 상태로 열어주기 때문에 좀 더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 수월하실 거예요. 열려 있는 거 보면은 뭐 LWRP에 대한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포럼이 있다, 뭐 다큐먼트는 이걸 참고해라, 뭐 쉐이더 그래프가 뭔지 설명하고, 그 LWRP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기존하고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게 이런 간단한 씬이에요. 여기 라이트가 몇 개 달려 있고, 지금 리플렉션 프로브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안전모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전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뭐 프레넬 효과도 있고, 뭐 스페큘라도 잘 반사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LW 전용 쉐이더예요. 그러니까 LW 전용 쉐이더로 그 스탠다드로 박혀 있고요. LW 패키지를 까시면 박혀 있고, 보시면 이 릿이 그냥 릿이 있고 심플 릿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뭐 스페큘라라든가 뭐 림라이트라든가 프레넬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잘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심플로 바꾸게 되면요, 심플로 바꾸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릿이 있고 심플 릿이 있는데, 그냥 릿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스탠다드 쉐이더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심플 릿은 기존에 뭐 디퓨즈 쉐이더, 그런 간단한 모바일용 쉐이더 있잖아요. 그런 걸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오브젝트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냥 릿을 쓰시면 되고, 어떤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뭐 NPC 같은 잡몹이다, 그럼 뭐 나왔다 금방 죽는 애들다, 그러면 걔한테 뭐 크게 비용을 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 릿을 사용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쉐이더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좀 쉐이더 그래프로 확장해서 이걸 렌더 패스에 끼얹고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버전을 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요. 패키지 매니저에 보면 쫙쫙쫙 LWRP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LWRP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5.7.2 버전, 5.7.2 버전이 있고, 보시면 여기 베리파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면은 우리가 뭐 LWRP 프로세스
그 시스템도 계속 여러 버전을 만들어내는데 버전 만들 때마다 다 검증을 하기엔 솔직히 불가능할 거고 어느 정도 안전 버전에 대한 태그를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5.7.2 버전이 안전 버전이라고 우리가 태깅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최신 버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커스텀 렌더러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안정 버전은 아니긴 하지만 이 버전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딱 누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LWRP 시스템들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이런 식으로 안정 버전이랑 최신 버전 이런 몇 가지 버전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버전을 쓰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목록 뒤져봤을 때 Verified라고 돼 있는 거, 아니면은 Preview라는 태그가 빠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안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방 되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보시면 LWR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RP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는 LW라든가 HD라든가 이런 것들은 렌더 파이프라인 세팅 에셋이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퀄리티 세팅에서 안 하고 이런 에셋에서 이런 옵션들을 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렌더러 타입이 포워드 렌더러가 있고 이 포워드 렌더가 기본이고요. 그래서 커스텀에서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크레이트에서 렌더링에 렌더 파이프라인에 파이프라인 에셋이라고 나오네요. 네, 원래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잠깐 일단 저장을 좀 할게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뭔가 안 된다. 그럼 껐다 키면 될 거야 아마. 말씀드렸지만 이게 베리파이드 버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발 잘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들어. 네, 오케이. 여기서 다시 크리에이트하고 렌더링하고 오 나왔다. 예. 껐다 키면 됩니다. 뭔가 안 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드 렌더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고 테스트니까 뭐 대충 커스텀 포드 렌더로 뭐 그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방금 만들었던 거로 적용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포워드 렌더러 데이터라고 새로 만든 게 적용이 됐고요. 여기서 이게 패키지로 들어갔구나. 여기서 새로 만들게요. 제가 껐다 키면서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새로 만들게요. 네. 자, 여기서 만들고 그리고 크리에이트하고 렌더링하고 파이프라인 에셋도 그냥 새로 만들어졌어요. 파이프라인 에셋도 새로 만들고 이 새로 만든 걸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걸로 세팅을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잠수를 잠깐 넣을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포워드 렌더러는 커스텀을 바꿔주고 새로 만든 커스텀 렌더러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탭에서 인스펙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자꾸 헷갈리니까 좀 인스펙터를 여러 개 넣었습니다. 오케이. 이걸로 설정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레이어가 지금 뭐 세팅이 안 돼 있는데 테스트라고 한번 레이어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커스텀 렌더를 추가한 건 이 레이어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를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그걸 다시 돌아와서 이 디폴트 레이어 마스크에서 그냥 포드 렌더는 그냥 일반적인 LW 패스를 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에브리띵으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테스트를 빼줍니다. 테스트를 빼주면 렌더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고 있고, 대신 여기서 목록을 추가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테스트라고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는 특정한 렌더 패스를 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항목들 몇 가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 패스별로 매트리얼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쉐이더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쉐이더로 언릿으로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디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디더 효과라고 0.5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그냥 이걸 컬러로 바로 뺐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되게 그냥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매트리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쉐이더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아까 그 렌더 패스에다가 이 매트리얼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별로 쉐이더를 따로따로 세팅하실 필요 없이 그냥 레이어 태그만 바꿔주면, 지금 테스트라고 레이어가 태깅이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린다 라고 그런 룰을 아예 그냥 시스템에다 매겨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금 얘도 한번 테스트라고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쉐이더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효과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뎁스 같은 걸로 해서, 물론 좀 뭐 이쁘진 않지만 이런 효과도 그 뎁스를 조작해서 뎁스를 조금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이런 조작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카메라 오버라이드에서 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그 FOV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카메라를 여러 대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두는 건데, 사실 실제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 그릴 때만 이 뷰 매트릭스만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프셋, 위치 오프셋을 이렇게 바꿔주든가. 이런 식으로 쉐이더 그래프랑 이런 렌더러 피처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각종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한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요. 이건 일단 닫을게요. 저장할까? 아니, 저장 안 해.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기반으로 아까 그 벽 뒤에 가려지는 그 효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이 캐릭터가 이 건물 뒤로 가면은 이런 특수한 효과로 바뀌어서 보여지잖아요. 사실 이게 뭔가 전환 스위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브젝트를 사실상 두 번 그린 거예요. 원래 형태대로 한 번 그리고 이런 그 디더 효과가 있는 형태로 해서 한 번 더 그리고, 그래서 총 두 번 그린 효과인데, 무조건 두 번 그리면은 이렇게 효과가 안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 뎁스 테스트를 조금 조작을 하면은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건물 뒤에 잘 캐릭터가 가려지고 있죠. 여기서 렌더러를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세팅에서 LW 이렇게 돼 있고, 여길 뭐 렌더러를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렌더링에서 포드 렌더러로 콜리전 렌더러 하고, 이걸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지금 everything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캐릭터는 그냥 일반 렌더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렌더링 할 때는 좀 특수한 효과를 그렇게 거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물쇠를 좀 잠가줄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쉐이더 그래프를 한번 여기도 만들어 볼게요. 언닛으로 만들고요. 여기서 쉐이더를 하나 만들고, 아까는 디도는 아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디도 같은 경우는 디도 노드가 아예 그냥 애초에 있거든요. 디도 노드가 있어서 뭐 디도링 효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노드를 사용하면 되고, 이번엔 한번 그냥 프레넬 효과로 좀 외곽 아웃라인이 불투명하고 가운데는 투명한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프레넬 이펙트가 아예 노드로 따로 있어요. 보통 림라이트나 그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런 프레넬 효과가 있고, 그래서 파워 수치를 이렇게 파워 수치를 여기서 바로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3, 2로 하시죠. 3으로. 오케이. 그리고 바로 이거를 컬러로 적용시켜주면 여기 바로 매트리얼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메시를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메시를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오브젝트에 이 쉐이더가 적용되면 이렇게 보여지겠구나라는 걸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컬러로 하고 이거를 당겨서 곱해줍니다. 멀티플라이로. 그리고 이 컬러를 좀 빨간색 정도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이걸 바로 컬러로 빼줍니다. 그러면 실루엣이 빨간색이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죠. 여기서 이걸 불투명으로 할 거냐, 서피스 타입을 오파크로 할 거냐, 트랜스페어런트로 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는 알파 블렌딩으로 할 거냐, 뭐 컬러를 에디티브로 할 거냐, 그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이걸 세이브해 준 다음에 매트를 따로 만들고요. 섀도우를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 커스텀 렌더로 가서 특정 오브젝트를 할 거니까 추가를 하고, 여기 이름을 처음에 뭘로 질까? 프레넬 효과 이름 그대로 그냥 지을게요. 그리고 이 매트리얼들을 추가를 해주고 캐릭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캐릭터가 일단 이 쉐이더 효과가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요 위에 나와야 되잖아요. 요 위에 나오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캐릭터를 그린 패스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캐릭터를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캐릭터 일반적으로 그린 패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캐릭터를 그리는 거고요. 뭐 이건 특수하게 뭔가 체크를 해주거나 그럴 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레넬 효과에서는 이거를 렌더를 순서를 뎁스 테스트를 따로 추가를 해줄 거예요. 헷갈리니까 캐릭터는 닫을게요. 뎁스를 하고 이제 레스 이퀄이 아니고 그레이터로 해줍니다. 그레이터로 해주고요. 그리고 뎁스 그린 건 빼고 잠깐만요. 제가 뭘 빠뜨렸는지 한번 봐볼게요. 캐릭터는 그냥 일반적인 패스로 그리고 프레넬 효과가 있는 거는 랜덤 오파크를 그리고 나서 오파크를 그리고 캐릭터를 그리고 테스트를 잠깐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컨닝을 좀 할게요. 이거 뭘 빠뜨렸지?
보시면 여기 자물쇠 풀게요. 자물쇠 때문에 내가 헷갈렸나 보다. 보시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오파크로 그렸고, 보시면은 어느 패스에서 그릴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프리 패스에서 그릴 거냐, 오파크를 그러니까 불투명을 그리기 전에 할 거냐, 그 불투명들로 그리고 난 후에 할 거냐, 스카이박스 전후 아니면 뭐 불투명 오브젝트를 전후, 이렇게 다 어느 패스에 추가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불투명 오브젝트들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 뭐 캐릭터 자체를 그린 거는 뭐 딱히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디더 같은 경우는 렌더링 오파크 이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이 그레이터로, 그러니까 뎁스탯을 일반적으로는 보통 레이스 이퀄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불투명 오브젝트를 그릴 때. 그래서 캐릭터가 먼저 그려지고 그 뒤에 이 그레이터로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 뒤에서 가려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더 씌워지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뎁스 있고 텍스트도 있고 할 게 없을 텐데 왜 안 됐을까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원래 항상 그 혼자 테스트 해볼 땐 잘 되다가 꼭 라이브로 하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오클루전 렌더러가 적용이 됐고, 여기서 오클루전 렌더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플레이를 해봐도 잘 안 되네. 네, 에디티브긴 한데 그래도 이제 되네요. 좀 이게 베리파이드 버전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든지 껐다 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당황스럽네. 예, 네. 이게 예.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신을 열었다가 다시 돌아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프레임 디버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너럴에서 애널틱스에서 프레임 디버그로 보여드리면 게임뷰로 하고 다시 애널틱스 프레임 디버그로 보시면 차곡차곡 캐릭터들 그려지다가 그래서 한번 그려졌고요. 그려지고 아직 가려진 위치가 안 나타났구나. 제가 뭔가 좀 가려져야 그래도. 제가 지금 당황을 많이 했어요. 원래 돼야 되던 게 안 돼가지고. 레이아웃을 디폴트 해볼게요. 자, 플레이를 하고요. 들어. 잘 되네요. 예. 혹시 안 될까봐 바로 깼는데. 네. 자, 되고요. 그리고 애널 프레임 디버 이렇게 랜덤이 쫙 되고 이런 과정들이 쫙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렌더링하고 그리고 아까 캐릭터 펫을 추가했잖아요. 이렇게 프레임 디버그로
이 추가한 패스도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커스텀하게 추가한 패스가 어떤 식으로 렌더링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디버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좀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테스트했던 건데, 오케이 지금 잘 나오네. 지금 뭐 렌더러가 딱히 따로 걸려 있진 않고요. 여기서 한번 그 외곽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외곽선을 만들기 위해서 빌드 세팅, 내정 좀 봐. 프로젝트 세팅에서 그래서 그래픽스에서 뭘 선택을 하고 좀 잠수를 걸어볼게요. 잠수를 걸어서 커스텀 렌더러로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아까 그 멘붕 당해가지고 지금 일단 경품 먼저 할게요. 예. 저랑 아마 제 세션 몇 번 보신 분 계시면 뭐 이해하실 텐데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 해요. 가위바위보에서요.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저한테 이기신 분은 계속 남아주시고 저한테 비겼거나 진거나 하신 분은 내려주세요. 그래서 뭐 최후 두 분 남을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예, 가위만 남아주시고요. 자, 다시 할게요.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남아주시면 돼요. 아직 많이 남으셨네. 그럼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으시면 됩니다. 아직 주먹 많이 계시네요. 네. 그럼 가위바위보. 보만 남으시면 돼요. 보도 아직 몇 분 계시네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만 남으시면 돼요. 가위 아직 많이 남았네요. 3분 남았네. 예. 그럼 다시 할게요.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남으시면 돼요. 딱 지금 2분 남은 거 맞죠? 딱 2분이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끝나시면 제 세션 끝나시고 여기 와서 꼭 받아가 주세요. 까먹지 말고 받아가셔야 돼요. 예. 예, 오케이. 그리고 자 다시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물쇠는 다 풀어버리고 이게 자물쇠를 걸면서 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오클루전 렌더러로 선택을 하고 아까 만들었던 효과들은 다 그냥 빼버릴게. 그리고 remove. 그래서 지금 캐릭터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외곽선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외곽선도 지금 제가 아까 멘붕 당해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버텨가지고 빨리 만들어 볼게요. 언리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아웃라인으로 지어보고요. 아웃라인으로 선택을 하고 보통 외곽선을 그린 방식은 후철로 그린 방식이 있고 노멀 방향으로 확장을 해서 면을 뒤집어서 그린 두 가지 방식이 보통 있는데 후처리로 그린 방식은 아까 제가 이 데모에 대한 링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후처리로 처리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노멀 방향으로 확장해서 뒷면을 그리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클래트 노드에서 일단 포지션을 추가를 하고요. 포지션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오브젝트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오브젝트 스페이스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노멀 방향, 노멀 벡터도 추가를 하고 이것도 똑같이 오브젝트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노멀 방향으로 확장을 해줄 건데 노멀 방향 1의 값으로 그대로 하면 너무 많이 커지니까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벡터 1 하나 추가하고 한 0.05 정도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add를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포지션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커스텀 메시로 한번 바꿔서 봐볼게요. 한 메이지로 해서 보시면은 이 확장을 계속 노멀 방향으로 확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0.5 정도로 두고요. 0.5 정도면 한 적당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컬러는 바로 여기서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은색으로 칠했는데 문제는 이 쉐이더 그래프는 아직 보시면은 이거 오파크로 할 거냐, 그러니까 투명으로 할 거냐, 불투명으로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은 선택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 블렌드를 에디티브로 할 거냐, 멀티플라이로 할 거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면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 투 사이드냐 아니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컬링을 백페이스 컬링 할 거냐, 프론트 페이스 컬링 할 거냐 그건 아직 없어요. 근데 LWRP가 계속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완성품이긴 하지만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컬링 방향도 추가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클릭해서 Show Generated 코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결과물 코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딩 한 줄 없이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트릭이에요. 이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복사를 쫙 한 다음에 그냥 컨트롤 A 합시다.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게요. 이거는 쉐이더 그래프가 아니고 그냥 코드 쉐이더로 그렇게 하고 열어서 복붙해 줍니다. 모든 질린 카피 앤 페이스트죠. 그래서 아웃라인 테스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리고 여기서 컬링이 지금 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페이스 컬링이에요. 백페이스를 제거하고 앞면만 그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외곽선을 그릴 때는 앞면을 그리지 않고 뒷면을 그리면 되거든요. 일반 오브젝트가 있고 뒷면을 확장해서 그리면 그 원래 오브젝트와 뒷면 사이의 그 틈이 외곽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론트라고 바꿔줍니다. 바꿔서 저장을 하고 오케이, 이 쉐이더가 있고 다시 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웃라인을 하고 아웃라인 쉐이더를 적용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오브젝트에 바로 쏜다면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그려지겠죠, 뒷면으로. 근데 이걸 바로 할 건 아니고 이걸 오브젝트에 씌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파이프라인 내에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자물쇠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오브젝트는 그냥 다 그리고요. 여기서 패스를 추가해 가지고 랜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아웃라인이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캐릭터들로 설정을 해줍니다. 캐릭터로 설정을 해주고 바로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기 전에 또 씬을 껐다 켜야 되나? 네. 그래요?
아하. 잠깐만. 안 되는데? 이런 이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젠장. 여기서 다시 우클릭해서 채널 코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커피 앤 페이스트 할게요. 그래서 복사하고 닫고 이 쉐이더를 열어가지고 붙여주고 쉐이더 이름은 조금 바꿔줘야 돼요.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뒷면으로 적용됐고 앞면으로 적용됐고 이걸 뒷면으로 바꿔주면 되죠. 프론트라고 바꿔줍니다. 네. 너무 두껍네요. 여기서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 원래는 그 시간이 좀 충분하면 아까 그 수치 같은 걸 좀 뺐어야 되는데 인스펙터로 뺐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한 그래서 0.1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보기 좋은 아웃라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네. 아웃라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쉐이더 그래프로 작성했는데 노드가 없다 그러면은 뭐 커스텀하게 노드를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그 완성된 코드를 뽑아내 가지고 그 프로그래머 같이 협업하는 데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이더 그래프로 좀 프로토타입 이펙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아무래도 뭐 최적화 같은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상의하면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결과물 코드를 만들어내고 같이 협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멘붕 당해가지고 다 못 보여드려가지고 남은 내용들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 채널 구독 안 하신다 하신 분 구독 안 하고 있다? 괜찮아요. 솔직히 손 드셔도 돼요. 한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래도 한 10분 정도 계신데 이 시간 끝나면 구독 10 늘어야 돼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미 구독해주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없어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